배 대표님, 예.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라는 것을 치르고 있는지 아시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갖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고 김두관 후보 또 뭐 한 사람 있는데 세 사람이 JTBC에서 30일 날 방송 토론을 했어요. 예. 뭐 방송 토론이 아무도 본 사람도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거기서 김두관이는 9월 교섭단체 대표로서 임기 1년을 단축하는 7공화국 개헌을 천명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탄핵 관련 현안이 쌓이고 그러니까 개헌 얘기는 뭐 관심이 없고 민생 현안도 많아서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상태로는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JTBC 측에서 질문한 개헌 관련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는 탄핵 현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탄핵 현안이. 두 번째는 민생 현안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개헌 지금 뭐 논의를 해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지 않을 것 같다. 이 세 번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일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민생 현안은 쌓여 있다는데 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은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버지 소리 듣죠. 또 지금 최고위원도 이재명 입맛에 따라서 최고위원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명비어천가 부르고 있고 아니, 누가 더 열심히 부르냐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고 김민석 있죠. 후보자하고 동영상 한번 찍으니까 1등 하잖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일국체제 아니다. 그건 당원들이 결정한 거지. 그걸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건 나는 일국체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또 시치미를 댔더라고. 좀 아는 게 없잖아요. 다 모르는 거죠. 일국체제 일국체제 안다 그러면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몰라야 되니까 일국체제도 모르고 민주당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인기 있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이재명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망하면은 민주당도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아니 오죽했으면 마치 정말 민주당의 모든 것 같아 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대중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김대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김대중은 김대중이었어요. 그런데 노무현은 노무현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한 번도 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반백년 동안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모드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데 9월달, 10월달 곡곡 이제 속속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유죄면 국민들은 심지어는 중도층에서는 야 당신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러나는 순간 이재명 전 대표는 끝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윤석열 탄핵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고 강화문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서초동에 운집하고 여의동에 운집하고 이걸 원하고 2025년에 탄핵이 되면 그러면 탄핵돼서 조기 대선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는 뻔히 아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자 이화영 법 집행 금지 다 사면시켜버리고 본인에 대한 재판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을 수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 그러면 더군다나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수사하도록 가만 놔둘 재판하도록 가만 놔둘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다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뭐하러 임기 단축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런 걸 할 까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여론을 몰아서 그 여론의 끝은 이 윤석열의 탄핵이고 탄핵이죠. 윤석열이 탄핵되면 자기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재명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재판도 다 중단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 깜빵 보내고 자기 세상이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할 텐데 그걸 뭐하러 지금 임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개헌할 필요가 없죠. 이재명 전 네. 대표는 속으로 이런 거예요. 무슨 김두관 후보자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지난번에 선거 못 이긴 거야. 그런 소리를 하고 싶지만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현저화되기 전인 지난해 기자회견 때는 협치를 전제로 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기 위한 국회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주 고조가 되니까 이 탄핵을 지금 아주 일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도 탄핵에, 검사도 탄핵에, 대통령도 탄핵에, 탄핵이에요. 방통위원장도 탄핵하는데 탄핵이 일상하잖아요. 탄핵 현안이 쌓여 있다는데 그게 자기 때문에 쌓인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탄핵이 쌓인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제 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죠. 그래서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부정이 높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그럼 탄핵합니까? 다?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싫다는 것과 탄핵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이야기냐면 탄핵이라는 거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고도 이게 탄핵인 사유가 돼야 그 정도로 위중해야 탄핵인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2004년 기억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가결된 거잖아요. 국회에서. 기억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 노무현 대통령이요. 예. 그때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사항 아십니까? 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탄핵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법률을 위반하고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정도의 심대한 정도의 위반이라야 내려오는 게 탄핵입니다. 근데 지금은 법률 위반도 없어. 무슨 헌법 위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구잡이 탄핵이에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럼 싫은 사람 다 탄핵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싫은 사람 다 탄핵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싫으면 탄핵이에요. 지금은 탄핵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탄핵의 I 일상. hate you. 그 예. 탄핵. 와이프도 싫으면 탄핵. 자식 새끼도 싫으면 탄핵. 다 탄핵이에요. 직장 동료도 싫으면 탄핵.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가 정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저 거예요. 페루에서 탄핵이 아주 그냥 일상화됐는데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무능한 것 같으니까 탄핵시켜야겠다고 대통령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페루 같은데 그 남미에서는 이 법을 이용한 이런 탄핵, 이게 대통령 사장에 나선다 이런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검사 탄핵시켰는데 탄핵됐습니까? 위원 안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한동안 검사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탄핵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안 든다 싫다와 탄핵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내 마음의 탄핵일 줄은 몰라도 헌법상 법률상 탄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탄핵을 하겠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나라는 엉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 탄핵 나는 나라,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나라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뭐 최고위원 후보자 중에도 탄핵은 시대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뭐 건수만 생기면 탄핵을 하는 것은 결국 탄핵 판 키우기거든요. 판 키워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탄핵
일상화 시켜버리는 거. 이런 지금 전략이 숨어 있는 거라고 봐요. 국회의원부터 좀 탄핵을 하죠. 국회의원부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그 이철이 전에 정무수석이었죠. 정무수석했던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이재명은 지금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 있다. 그렇죠. 당 지지율도 개인 지지율도.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그냥 뒤엎는 거 엎어버리는 거죠. 없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철이 전 정무수석이 좀 쓴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개딸들이 또 달려가서 이철이 저 새끼 때려 죽여야 된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은 다 이철이 싫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일극체제가 되면은 더 무서워지는 게 쓴소리, 정말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 안 들어요. 아무도 뭐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지금 우리 방송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그든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송은 싸잡아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판이 아니에요. 고 박사님 늘 하시는 이야기가 이재명 전 대표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 문제를 털어내고 법적으로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돌아와라 민주당으로.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 거 다 달고 있죠. 정말 유례가 없는 민주당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연임이죠. 그리고 민주당 역사에 유례가 없는 친명 일극 체제죠. 아니 90%로 당대표가 된 DJ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속 묻고 싶습니다. 호남이 유일하게 87년도 직선제 이후에 배출해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DJ도 90%가 안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참 이걸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지금 없는 게 그게 가장 답답한 문제 그래서 아닙니까? 한탄스럽습니다. 예. 한탄스럽습니다. 총선에서 한 130~140석만 얻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참 이 국민의 여론과 그리고 정권의 안정이라는 건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고비고비마다 컨설팅을 했습니다. 듣질 않아요. 진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도 저렇게 화합을 했더라면은 총선에 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치고 나서 이러다 보니까 당할 것은 다 당하고 그래도 효과가 날지 안 날지 알 수도. 총선 때 이런 모습 보이고 의정갈등 해결했잖아요. 150석이에요. 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답답은 합니다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래서 그든 말씀드리지만 고 박사님 잘 알 겁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컨설팅해도 저도 뭐 30년 이상을 컨설팅을 해왔지만 자식 새끼도 말 안 듣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그제서야 변화. 심지어는 그제서야 변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한 칸 다 읽고 소 읽고 해도 안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